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에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범보수 진영에선요, 반 이재명 세력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 전에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저게 오늘 점심에 저렇게 한동안 좀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정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김무성 전 대표, 권노갑 이사장, 보수 진보 원로들이 그야말로 회동을 한 건데 핵심은 이게 대선 36일 전이라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 아니겠어요? 개헌을 고리로 한 반명 빅 텐트를 만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큰 틀을 만든 87년 헌법을 기초했던 핵심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한 50년이 흐른 지금 이 오붓에 맞지 않는 이 헌법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과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원해야 된다는 세력과 기원을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예. 결국 그때의 87년 만든 헌법, 우리가 이 87년 헌법을 사실상 극복하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고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실상 정치인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리더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바꾸고 그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이루어진 그런 시적절한 모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못 왔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음에 또 다시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정대철 회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부터 계속 출마를 권유를 해왔고, 이 정 회장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단일화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또 조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 취재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일단은 통화한 게 맞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정대철 회장한테 전화를 건 게 맞고, 거기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주라고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아일보 등의 이제 해석은 뭐냐면은 결국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서 단일화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엄청 오늘 질문을 많이 했죠. 권영세 위원장한테 진짜 단일화 부탁하면서 전화한 거 맞냐 물어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기보다는 네. 정대철 헌정회장의 경우 이제 민주당 분들과 워낙 발이 넓잖아요. 거기도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 그러니까 국힘 후보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모아달라, 그런 취지로 부탁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국민 후보로 나오면 돕겠다, 이런 네. 말을 정대철 이제 회장이 이제 주간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요, 오늘 나 대선에 나가겠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과도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 대신 네.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개헌에 공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한번 또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면서 아주 반명 빅텐트 조합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최진봉 교수님. 네. 왜 하필 좀 진보 진영 이미지도 강한 이 정 회장이 키맨으로 급부상을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한덕수 대행이랑 정 회장 두 분이 좀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기고 서울대 5년 선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같은 고등학교 대학의 선후배 관계고요. 그리고 정대철 회장과 이낙연 전 총리도 두터운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이낙연 전 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건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세 분의 관계 자체는 사실은 연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대철 회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원한다고 하면 크게 이상한 점은 없어요. 물론 당이 다르니까 그런 예.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별히 어느 당이 지금 소속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학교 선후배 관계나 친분으로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이 소통하는 데는 크게 이상하다고 느낄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전 총리와도 가까우면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교 선배인 정 회장을 통해서 뭐 이런 식의 한번 반명 빅텐트를 크게 쳐보자 뭐 이런 그림으로 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성사가 되면은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파괴력을 좀 예상하십니까? 메가톤급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이건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을 이른바 12.3 비상계엄을 내란 청산적 선거, 이른바 과거 회고적 심판적 투표로 몰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내란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 대행이 가면은 과거 청산이 아닌 이 투표 자체를 미래 지향적, 어떻게 보면 전망적 투표로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신청을 했지만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12.3 비상계엄과 한덕수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미 면접을 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통상, 외교, 안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책임지을 수 있는가라는 미래 회고적, 과거 회고적 투표가 아닌 미래 전망적인 투표로 프레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한덕수 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한덕수 권한 대행을 계속 뒷다리 잡는 그런 전략은 바로 이 프레임 전환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 이런 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그만큼 이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의 그 어떤 카드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뭐 메가톤급 파괴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무슨 메가톤급이에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빅텐트를 친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범위 그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로 나왔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닌데 국민의힘의 마지막 뭐 들어와서 영입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왜 나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어떤 후보가 있고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겨루어서 이길 가능성이나 아니면 대등한 정도의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밖에 있는 사람을 굳이 데려오려고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래도 한계는 있어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분위기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빅텐트를 쳐보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해 다른 당을 지금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이니까 민주당 관계없고 정대철 또 저 회장님 같은 경우도 물론 친분 관계가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를 권유하긴 했지만 저분이 그런 민주당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뭐 특정 여론조사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긴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추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메가톤급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쿠라 더하기 사쿠라다 이러면서 강하게 혹평을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하려면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핵심 참모인 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이요.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양보를 하면 제가 또 요걸로 안 먹겠습니까? 참 좋은, 보기 좋은, 그리고 납득이 가는 구질구질하게 막 권력에 집착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니전 투구 이런 거는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 김문수 후보 쪽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라를 구할 을지문덕 조합이다 이러면서 단일화를 가장 앞서 열심히 띄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후보는 자신은 2002년 노무현이 되고 싶은데 당권만 눈먼 사람들이 2007년 정동영 대선을 치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톤이 일단은 좀 김문수 후보보다는 좀 선명하지 않은 모양새인 것 같은데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말 속에서 자, 이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결국 뭐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후보 내지는 후보를 미는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지금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현재의 2차 경선 전략이다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자유우파적인 시각을 좀 더 강한 국민의힘의 주류적 색채가 있고 그 주류적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를 넘어서 한덕수까지 끌어들여서 빅텐트를 치는 것에 대한 의견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50%에 대한 당심을 완전히 끌어안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들 일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더 비판적인 분들까지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정쩡한, 내가 한다고 하면은 같은 빅텐트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강도 차이, 온도 차이는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